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있는 도내 학교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해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혈액암 세포만을 골라 죽이는 유전자 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33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등 강원도 국회의원 재산이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면 학교는 이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는 그 작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의 한 초등학교. 지난달 건물 일부에서 성면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이 사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아무리 찾아도 관련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 통보가 된 게 2019년 2월 20일자로 제가 학교로 통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도 바뀌고 저희가 지도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약간 좀 늦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성면 관리 매뉴얼을 통해 성면 함유 건축자재의 분포와 유해성 등급을 학교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1000여 곳 중 성면이 있는 학교는 480곳을 넘습니다. 전체의 46%가 넘는 수치입니다. 성면이 없는 학교인 무성면 학교로 지정됐던 학교에서도 의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60곳 학교에는 성면이 있을 가능성이 커 올해 8월까지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성면 학교로 관여를 했었지만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혹시나 해서 전체적으로 60개 교회에 대해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8월 중으로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2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성면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만 9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는 작업이지만 성면 관리 전반에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의 선지원 후 추천 방식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춘천, 원주, 강릉 등 평준화 지역의 고교 배정 방식을 선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 성수여고 평준화 편입과 부모가 교원인 학교에 자녀인 학생이 지원하거나 배정되는 것을 금지하는 안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실상 무산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동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부지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탈락하면서 유치 기원 현수막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조성 지역으로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선택했습니다. 춘천의 경우 1차에 이어 2차 공모에도 나섰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부지 인근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등을 이용해 하우스 냉 난방비를 줄이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된 데이터를 저장 분석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창업보육센터 건립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탈락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스마트팜 사업은 무산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농민단체는 처음부터 농민 의견을 듣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큰 사업이 있어서 해당 당사자의 농민들과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유와 토론 속에서 논의됐었으면 이런 참담한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앞으로 계획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공모에 나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백혈병과 골수종 같은 혈액암은 빠르게 전이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혈액암 세포만을 골라 죽이는 유전자 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실험용 쥐를 단층 촬영한 영상입니다. 혈액암 세포를 주입한 지 10일 만에 암세포가 체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혈액암 세포는 혈류를 타고 빠르게 전이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해 100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렇게 체내에 돌아다니는 혈액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혈액에 떠도는 암세포를 찾아내 혈액암 세포의 핵심 유전자인 BCL2를 억제할 수 있는 나노 복합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최기영 박사팀이 미국 MIT 암센터와 5년간의 연구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독성이 높은 항암제들에 비해서 독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들이 기존 치료에 비해서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 기술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스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최근 원주의 아파트나 초등학교 주변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이 커지면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입주민 어린이에게 과자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입주민 여성이 이를 제지하면서 괴한은 도망쳤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고 해서 이제 도망가게 만든 거는 참 잘하고, 그래서 입주민들한테도 경각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붙였는데,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말이 또 와전되고 하다 보니까. 며칠 뒤 한 초등학교 앞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후드티 차림의 남성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의 어깨를 붙잡았고 아이가 이를 뿌리친 겁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 1시 반, 2시경부터 이제 한 4시까지 많이 나오면서 그건 이제 가본다는. 혼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괴한이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한 곳은 CCTV가 없거나 적은 취약 지역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특성상 지하 주차장에 CCTV가 몰려 있어 지상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초등학교 주변 큰 길을 벗어난 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골목이 학원가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CCTV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청에서 하굣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고 혼자 다니는 것보다 좀 여럿이 다니게 하는 것도 지금. 경찰은 초등학교 주변 등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거동 수상자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국회의원의 재산이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강원도 8명의 국회의원 중 권성동 의원이 33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으로 지난번보다 3억 9,400만 원이 늘어난 33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700만 원 늘어난 6억 1,5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양양국제공항에서 하노이, 호치민 등 7개 노선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2개 노선, 이달 말부터는 김해, 제주, 일본 기타 큐슈 3개 노선, 6월 5일부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2개 노선을 운항합니다.
양양국제공항으로 강원도를 찾는 베트남과 러시아 관광객들은 2박 3일 동안 낙산사와 설악산, 남이섬, 오죽헌, 안목 카페거리 등을 방문합니다. 춘천시청 소속인 한국여자컬링이 세계 랭킹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세계컬링연맹이 발표한 여자컬링 세계 랭킹에서 65점으로 81점을 얻은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2위는 한국 컬링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역대 최고 랭킹입니다. 1999년생 동갑내기로 이루어진 춘천시청 소속의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은 2019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포인트를 대거 획득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평창 발왕산 정상에서 남이섬 용평 리조트와 포스트 올림픽 관광 콘텐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은 한류 열풍의 시초가 된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였던 용평 리조트와 남이섬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테마형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두 업체는 남이섬을 상징하는 섬과 북한강, 용평 리조트를 상징하는 산과 동해 바다를 관광 상품으로 연결해 강원도의 새로운 관광 벨트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한 청사 주변 부대시설 건립 계획이 춘천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춘천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계획안에 포함된 부대시설 건립 계획을 제외했습니다. 춘천시는 시민 참여 공간 확보를 이유로 본관동 뒤편에 9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부대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물량 추가 공급 안건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